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우리에게 친근한 지하철역 안내방송 소리로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서울 지하철.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지하철은 1974년 8월 15일 서울역과 청량리를 잇는 지하철 종로선이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기에 서울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죠. 날씨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다 덥거나 추워도 지하철 안은 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지하철은 현재 9호선까지 개통되어 서울시는 물론이고 인천, 수원, 평택, 양주 등 경기 지역과 강원 지역까지 연결되는 사통팔달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앙선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홍익 University. 홍익 University. The doors are on the left. 서울 지하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지하철은 깨끗한 환경에 정체 없이 약속을 제때 지킬 수 있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외국인들에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불편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KCNTV 한중방송의 정기룡 대표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오셔서 지하철 많이 타보셨죠? 엄청 많이 탔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장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점이 더 많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시간 약속을 지킨 데는 최상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제가 제일 기억을 많이 했던 부분이 아마 지하철역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지하철역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왜 지하철역 다 외우는 계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역 이름을 거기다 기억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또 네. 어디로 다니려면 우리 지하철을 많이 타기 때문에 꼭 뭐 개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리를 위해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처음 오셨을 때 사실은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또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제일 관심 가진 게 아마도 지하철 요금 같은 게 좀 큰 관심거리였을 겁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왔을 때는 지하철 요금이 350원이었습니다. 아,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95년도였습니다. 95년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마 4배도 더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마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한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많은 느낀 점들도 있고 또 좋았던 점들인데 어느 한번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경복궁이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궁이라고 해서 경복궁 구경을 가게 되는데 우리 같이 가기로 하는 일행들이 10명이었었는데 제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하철 입장권을 10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넣고 있다가 그중에서 3명이 갑작스레 모은다고 해서 들어서 모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표 같은 것도 우리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후에 보니까 그 시간을 초과하면 나중에 쓸 수도 없다고 해서 다 버렸던 기억도 나고 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5호선을 한창 개통을 할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호선, 9호선까지 다 통하고 있고 특히 9호선 같은 경우에 요즘에 타보니까 많이 변하게 되는데 급행을 따로 신설했기 때문에 정말 먼 길을 가거나 시간 약속이 안 될 때는 급행을 타면 엄청 편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 어느 한 번은 중국인들이
서로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하철에 있는 고유 번호, 숫자로 된 번호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를 얘기하면서 어느 역에서 몇 번에서 내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제일 정확하구나. 언어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가 제일 통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에 지하철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그때부터 연구를 좀 하게 했습니다. 네. 그 중국 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이제 서로 소통하셨다 이런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언어를 모르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좋은 시설에 아마도 장점이 많지만 여기 OAT라고 할까요? 네. 여기 불편한 점들이 가끔 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대표님이 음성을 담아서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까요? 여러 면에서 외국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각종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도시 서울의 사통팔달로 통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역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제멋대로 섞인 역 이름 표기는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어가 아닌 외계어였습니다. 중국 분들이 볼 때 역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자를 쓰는 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지난해 시범적으로 한 곳이 바뀌었고 원래 확대될 예정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의 의견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눈높이를 반영한 것인데 일상에서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제도를 통해 모아진 아이디어는 4년 동안 900건이 넘고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진 경우는 200건 정도입니다. 서울이 진정한 국제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중간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역 표기에 문제가 있었군요. 이 뉴스가 언제 방송된 건지 또 왜 개선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2015년도에 KBS 뉴스로 지금 방송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개선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외국인 다문화 인권팀이라고 있는데 이 팀에서 외국인 시선으로 보는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수집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동참해서 제안하고 또 박원순 시장님하고 직접 중국 동포 대표들이 모여서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서울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고 또 제안하고 이튿날에 바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화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여쭤보면서 그래서 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때로부터 지금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각 역마다 한자를 변기하는 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먼저 그러면 안내 방송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거 좋다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바로 실시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정작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안내 방송을 들어보셨으니까 감이 잡히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중국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중국어 방송을 한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역 앞에 또는 뒤에는 중국어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역 이름을 중국어를 안 하고 한국어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하철에 가다가 가끔 눈 감고 있다가 뭐 졸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역 이름만 중국어로 했으면 잠깐이라도 졸다가 이제는 여기 도착했구나 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인적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서로 편리하기도 하고 낭비도 되지 않게 하려면 개선 작업이 좀 더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역 이름이 한국어로 나와서 중국 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앞뒷말을 중국어로 하는데 역 이름만은 중국어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를 하는 부분이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강남역에서는 중국어로 역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제안했던 걸 우리 KBS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안내방송 관련해서 제안도 하시고 또 불편한 사정에 대해서 또 개선 사항도 요구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한중방송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계획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 방송 같은 경우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성우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신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중 방송은 우리 중국 현지에서 아나운서를 하던 분들이 더 많고 또 중국에서 계속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어민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이라서 이분들이 한다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중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까지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 앞으로 또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서울 지하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KCNTV 한중방송 정기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